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 1%의 상위 부자 재산이 나머지 99%보다 많다라는 이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 옥스팜이라는 국제구호단체에서요 발표했는데요. 2016년이면 상위 1%가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사실로 드러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계의 부자 슈퍼리치, 즉 최고 부자들 62명이 그 62명의 재산 합계가 하위 50%하고 똑같다랍니다.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가지고 하위 50%의 재산을 합쳐도 62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2010년보다 5년 만에 하위 50%의 재산이 41%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부자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나서 62명이 이제 밑에 50명하고 재산이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2010년만 해도 상위 부자 388명을 합쳐야 하위 50%였는데 이제는 고작 62명만 해도 하위 50%라는 겁니다. 자, 이 62명이면 버스 한 대에 억지로 좀 몇 명 세우면 다 태울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버스 한 대에 탄 사람이 나머지 전 세계 33억 명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부의 편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화하는 불평등 위기에 대해서 이 세계 정치인들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불평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거다 이럽니다. 근데 뭐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을 또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치인들의 잔치인데 여기서 이런 불평등 해소가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부가 점점 편중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장기지 경제 불황 그리고 또 양극화 그리고 고실업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부가 점점 축적이 되면서 돈이 돈을 버는 식으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는 임금소득이 골고루 넓게 퍼져야만이 임금소득을 받는 사람 비중이 숫자도 늘어나고 전체 액수도 늘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또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다시 선순환을 통해서 임금소득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임금소득을 받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한마디로 세계 경제의 규모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투자나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임금소득은 더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조세 회피의 이 심각성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전 세계 76억 조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구경, 조담의 경 아닙니까? 구경 2302조 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이 역외에 있으며 여기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린다면 매년 1,9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즉 한국 돈으로 230조 7천억의 세수가 들어 놓을 거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재산은 아프리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대륙인데 아프리카 재산 30%가 역외에 있다는 거죠. 이 재산에 정상적인 세금을 매겨서 보건사업을 쓴다면 매년 400만 명의 어린이가 구제될 거다. 자,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지구는 하나다고 하면서 무역이나 노동이 국경을 없이 자유 이동하면서 다 잘 살게 되기보다는 돈이 국경을 없이 이동하게 되면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다닙니다. 탈세가 보편화된 거죠. 역외 탈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조세 도피처 바하마라든지 뭐 스위스, 싱가포르도 요즘 해당되고 룩셈부르크니 또 뭐 말레이시아도 있고요. 뭐 저기 카리브 해안에 가면 뭐 조세 도피처 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본사나 그 다음에 주요한 회사들을 전부 거기에 두고 페이퍼 컴퍼니를 두고 엄청 빼먹습니다. 한국에도요. 대기업 재벌들 수도 없이 역에 탈세합니다. 자, 이제 소수만 계속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소수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가 정치를 통해서 부의 편중을 막고 임금 소득자들의 이 소비가 늘어나도록 이 임금 소득자에 돌아가는 몫이나 임금 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는 점점 장기 경제 불안과 침체에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렇게 높은 62명의 슈퍼리치들은 제조업보다는 한마디로 금융업을 통해서 돈이 돈은 버는 일을 하고 있을 건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금융업의 메커니즘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은 매우 심각한데요. 각 나라마다 자기 앞에 떨어진 불똥 처리에 바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이 다수의 임금 소득자들의 몫을 높여주지 못하고 부의 편중을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을, 즉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정치 경제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전 세계는 장기 불안과 침체에서 경제 위기에서 모면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일본의 20대가 차도 술도 싫다 이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돈을 아베가 아무리 풀어도 일본 경제가 생기는 바닥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 딜레마에 빠진 아베노믹스, 즉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일본의 젊은이들의 삶의 행태에서 바라보는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1월 11일은 일본에서는 성인의 날이랍니다. 95년 4월 이후에 태어난 만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인식을 가지는 모습이 일본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뭐 기모노도 있고 양복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일본에는 떠들썩하게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일본의 이 경제계의 시선이 매우 어두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만 20세는 한마디로 일본의 장기 경제 불황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일본 경제가 밝은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 불황만 보면서 큰 친구들입니다. 불행한 세대죠. 자, 이런 일본의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해외여행, 명품, 좋은 옷, 휴대폰, 생활 필수품에조차도 무관심할 정도로 매우 절제된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옷차림이나 소비 행태가 너무나 이렇게 절제하고 축소되어 있다는 데서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뭐 시토리 세대라고, 사토리 세대, 한국에도 많이 나왔죠. 달관 세대다. 즉 그냥 욕망에 대해서 달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토리 세대. 유토리라는 게 일본말로 뭐 우리 유도리 하지 않습니까? 여유 세대, 즉 창의성 및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둔 유토리 교육으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애들이 그러니까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경쟁을 포기하면서 자기 수준을 줄여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한 일본 학생은 휴대폰도 없고, 그래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불편하니까 휴대폰을 가지라 해도 자기는 필요 없다고 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정장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 성인식에도 정장이 사기 싫다고 안 간 겁니다. 자, 일본에는 요즘 젊은 애들이 일본 대학에 다니는 한국 유학생들이 보면 치아 교정은 고사하고 얼굴에 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저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기피한다 이런 말을 바나레라 그러는데, 이 구루마 바나레, 즉 차를 기피하는 거, 알코올 바나레, 술 안 먹는 거, 외식 바나레, 외식을 아예 안 하려는 거. 그래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차나 뭐 외식이나 술이나 이런 것도 안 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급률이
29세 이하 자동차 보급률이 60세 이상 노인보다 더 훨씬 낮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런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그 동경도 내 20, 30대 독신 남성 자동차 보급률이 한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20%랍니다. 5명 가운데 1명만 차를 가지고 있다. 해외 유학생도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아예 그냥 오랫동안 살아서 익숙해진 일본 떠나서 돈 써가면서 해외 유학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외 유학생이 이제 2012년에 6만 명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혼 계자이 신문 기자가 갖고 싶은 게 없는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젊은이들을 사토리 세대라 칭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달관 세대. 일본 젊은이들은 차도 안 사고 브랜드 옷도 안 입고 스포츠도 안 한다. 술도 안 마시고 여행도 안 가고 뭐 담백한 연애를 한다. 담백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초식남이라 해서 아예 여자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여자 만나면 돈 들고 뭐 연애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것도 할 능력도 안 되고 귀찮다는 겁니다. 자, 일본 젊은이들의 성향은 왜 그랬을까요? 91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에 이런 젊은이들은 디플레이션만 봐는 겁니다. 일본 내 경제가 점점 쭈그러들고 힘든 좋았던 시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직업이 부모들 보면 직업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월급도 안 올라가고 한마디로 저성장만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계 월 평균 소득이 버블 붕괴 직후인 96년에 지금 20세가 태어나던 즈음에 31만 5천엔인데 지난해는 28만 9천엔으로 그때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소득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부모한테 독립해서 자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위험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대를 둔 부모들은 나이가 50세 정도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은 한마디로 거품 경제, 잘 나가던 호황 경제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 일본의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것은 역사책에나 놓을 과거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축이 10만엔 밖에 없으면서 400만엔 웃도는 수입차를 할부로 구입했다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애들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젊은이들 대부분이 가능하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다도나 금도처럼 디플레이션도 전략도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일반 국민들도 자기 애들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 리서치 센터가 2014년 벌인 국제의식조사에서 자녀의 미래 생활이 부모 세대보다 어떨지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79%가 나빠질 거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과 생활이 디플레이션 탈피를 갖다가 외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부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힘입어 임금을 올려봤자 이게 소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도 더 이상 디플레이션이 없는 경제 상황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이래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일본이 돈을 80조나 풀어가지고 물가 인상 2%를 달성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디플레이션 종식이 안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8개월째 0%대입니다. 자, 지금 일본만 이렇습니까? 한국도요, 지금 살고 있는 20대가 부모보다 불행한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미래도 현재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20대 한국은 일본하고 달라가지고요. 카드도 쓰고 빚을 내서 파산에 이르는 빚을 엄청 지고 젊어지고 있는 20대가 많죠. 자, 우리가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일본 경제는 한국보다 훨씬 튼튼한데도 이 모양입니다. 현재 일본의 이런 젊은이들의 달관이 아니죠. 강요죠. 욕망을 가져봤자 이룰 수 없는데 그 욕망 때문에 불편해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아예 욕망을 안 가지겠다라는, 이게 젊은이들이 욕망과 희망이 없다는 세대. 정말 불행한 세대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